자, 이동 툴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이동 툴은 말 그대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동에 대해서 봤는데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그죠? 이동. 뭐를? 이미지를 이동할 때 검은색 화살표를 쓴다라고 얘기했고, 검은색 화살표를 만들 때 컨트롤 키라는 단축키를 쓴다고 얘기했죠. 자, 이게 사실은 단축키죠. 말 그대로. 그 말은 원래 본 기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본 기능이 뭔데요? 요거. 첫 번째 있는 거. 자, 요겁니다. 찾아보세요. 화살표 상하 좌우에 있는 기능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딱 선택하는 단축키가 컨트롤 키예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제가 지금 단축키를 설명 안 드리고 이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단축키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저 기능도 선택을 잘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단축키가 99%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 첫 번째 있는 툴, 화살표 상하 좌우 있는 기능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Move 툴이라고 돼 있죠. 이동 툴입니다. 이동할 때 쓰는 기능. 자, 상단 옵션부터 볼게요. 자, 상단 옵션 보시면은 체크가 두 개 있어요. 오토 셀렉트하고 쇼 트랜스폼 컨트롤 둘 다 푸세요. 이거 둘 다 체크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이상한데 왜 이렇지?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소리죠. 오토 셀렉트는 내가 클릭만 해도요, 화면에 있는 거 클릭만 해도 레이어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있던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로 선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필요하면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얘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더 실수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쇼 트랜스폼 컨트롤은 크기 조절이나 변형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 박스를 레이어만 선택돼도 보여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크기를 바꿔버린다든지 변형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한참 지나서 보면 어떻게 되죠? 못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내가 단축키나 기능을 써가지고 크기 조절을 하거나 변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기능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포토샵에 있는 오토 기능은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둘 다 풀어놓고 가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정렬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렬하는 기능. 요거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연기가 있어요. 1번. 그 다음에 1-2번 가니까 붓이 있죠. 붓에 있는 이 이미지를 연기 있는 요 물감 풀어진 듯한 느낌으로 여기에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거를 뭐를 가지고 할 거냐면은 이동 툴. 자,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보세요. 다각형 올가미 툴 선택을 하고요. 찍어서 필요한 만큼 요만큼을 제가 밖에 찍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미지 있는 만큼만 이미 선택이 되니까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단 보세요. 보고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제가 컨트롤 C를 하잖아요. 복사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가서 컨트롤 V를 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는 화면의 정중앙에 붙이는 기능이에요. 화면의 정중앙에. 근데 이제 앞으로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 저 복사가 안 돼요.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 포토샵 고질 문제예요. 복사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여기로 갖고 와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쓰라고 설명드리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복사가 되면은 복사해서 위치 잡으면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동 툴을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요만큼 선택 영역 잡으셨죠? 자, 이동 툴 상태에서 마우스 한번 보세요. 제 거. 여기는 이동이에요. 그죠? 근데 선택 영역 위로 올리니까 가위 나오죠? 자, 가위 나올 때 잡아서 움직이면 잘라버리잖아요. 내 창에서는. 그죠? 내 창에선 자릅니다. 근데 요거 보세요.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01-이동 툴이라는 탭으로 가잖아요. 그럼 전환이 돼요. 아직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내려요. 그러면 복사가 돼요. 그럼 내 건 어떻게 되는데요? 내 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보세요.
자, 선택 영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동 툴로요. 얘를 잡아요. 그리고 잡은 상태에서 탭으로 갑니다. 탭에서 놓으면 끝. 전환으로 끝나요. 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마우스가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플러스라고 붙는 거 지금 보이시죠? 요 상태에서 놓으시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저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이대로 넣을 거면은 좀 그렇잖아요. 색깔도 안 맞고 흰색 배경 다 나오고, 그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고요. 방금 제가 끌고 와서 복사한 레이어 1이 있죠. 자,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에 보시면은 안 쓴 기능입니다. 그냥 누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멀티플라이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요렇게 색깔이 반영이 됩니다. 이미지 붓끝이나 요런 부분만 살짝 움직여서 맞춰주시면은 되겠죠. 자, 되시나요? 자, 이동 툴이고요.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실제로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요렇게 하면은 이동이 돼요. 자기 창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내 거를 그냥 이동하는 정도지만 남의 창으로 가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동 툴. 자, 좀 더 써볼까요? 자, 요 이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 별다른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사실은 이틀째 이동 툴은 계속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단축키로 쓰시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여셨나요? 자,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자, 열려있는 이미지 레이어 보면은 백그라운드에 하늘이 들어있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생각보다 썸네일이 작죠? 이름이 없어요. 저기에 호랑이라는 이름만 있었어도 내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없잖아요. 그죠? 이 몇 개 없는 레이어도 이름이 없으면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쓰실 때 제가 이름을 계속 넣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름 없이는 레이어 쓰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해야죠. 첫 번째. 자, 호랑이 찾았어요. 호랑이. 눈 껐다 켰다 하니까 호랑이 찾았죠. 자, 이제 레이어 움직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래요. 포토샵에. 첫 번째는 1번 툴을 선택한다. 오케이. 2번 옵션을 본다. 옵션 보라고 계속 얘기했죠. 3번 어디에 작업할 건데? 레이어를 선택해야죠. 지금 제가 선택했잖아요. 4번 화면에 저 레이어에 들어있는 호랭이를 내가 잡아서 원하는 부분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요 순서로 가셔야 돼요. 작업은. 되죠? 자, 툴 선택하고요. 이동할 거예요. 옵션에서 별다른 거 없는지 확인했어요. 둘 다 체크 풀어놓고 했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레이어 선택해서 화면에 있는 그 이미지를 선택, 그리고 필요한 곳으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 툴 상태고요. 상단 옵션 확인했습니다. 어떤 레이어인지 제가 클릭해서 눈 껐다 키니까 얘 맞죠? 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화면에 있는 호랑이를 잡아서 필요한 곳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여지잖아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우를 한번, 사막여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막여우를 찾아서 눈 껐다 키니까 요거 사막여우예요. 그죠? 자, 레이어 확인했고요. 화면에 있는 레이어 잡아서 움직여주면은 이동이 되죠.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자, 호랑이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동 툴 움직이는 거 되시나요? 자, 이동 툴 상태에서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화면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요런 기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보세요. 요거 하위 버전은 없는데 요게 한 1년 안에 24년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마우스 올리면은 이미지에 테두리 생기는 거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러면서 얘가 어떤 레이어인지 보여주죠. 선택은 안 돼요. 선택되는 기능은 저희가 바꿔놨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확인은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 되게 눈에 거슬리거든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게 새로 생긴 기능인 것 같아요. 확인하시면 되고, 자, 원하는 레이어 선택해서 화면에 있는 이미지 잡아서 위치 이동 하시면 되겠죠. 자,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 순서도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죠. 되시나요? 자, 요거 한번 해보죠. 요렇게 레이어 순서도 조절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동할 때마다 레이어에 어떤 이미지인지 확인하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죠. 맞나요? 자, 그거를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히스토리 패널 열어보세요. 우리 오늘 썼던 거 요렇게 목록이 있죠. 한번 보세요. 목록이 생각보다 되게 많죠. 자, 이렇게 순식간에 200개가 찬다는 소리입니다. 자, 제일 위로 올리면은 02동물원사진.psd라고 있죠. 눌러보세요. 자, 되게 열심히 하셨지만 처음으로 돌립니다. 자, 됐죠? 단축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요 황제 펭귄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 그러면 레이어가 바뀝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 그러면 레이어가 바뀌어요. 사실 알트 키만 누르고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툴을 쓰고 있을 때는 이렇게 누르셔야지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붙여서 그냥 같이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키, 알트 키, 마우스 오른쪽 키 클릭. 화면으로 오른쪽 키로 화면 클릭. 그러면 내가 클릭한 곳에 있는 레이어를 자동 선택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키, 알트 키, 마우스 오른쪽 키. 그러면 레이어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뭐였냐면은 위에 있는 오토 셀렉트 기능이에요. 그 왜 이거 안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단축키 쓰냐라고 하면은 이걸 쓰면은 나도 모르게 레이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냥 우리도 쓰다 보면은 화면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레이어가 그냥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이어에 다른 작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내가 선택해라 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풀어놓고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컨트롤 키, 알트 키, 마우스 오른쪽 키는 원하는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화면에서 선택하기가 훨씬 더 쉽죠. 레이어 확인도 안 거쳐도 되고. 되시나요? 자, 배치 한번 더 해보세요.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로 화면 클릭입니다. 실제로 컨트롤 키를 누르는 이유는 이동 툴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희가 이동 툴 상태이기 때문에 알트 키만 눌러도 사실은 동작을 합니다. 근데도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툴에서 쓸 때는 이렇게 누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알트 마우스 오른쪽 키. 자, 되시나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그러면 목록을 보여주죠. 내가 찍은 곳에 겹쳐있는 레이어의 목록을 보여줘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안 쓰기는 해요. 왜? 눈에 다 보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컨트롤 키랑 마우스 오른쪽 키는 자, 컨트롤 키랑 마우스 오른쪽 키로 화면을 클릭하시면 선택된 부분에 겹쳐진 레이어 목록을 선택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이동 툴이 아닌 다른 툴일 때 쓰시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보세요. 네모 선택 툴 상태입니다.
컨트롤 알트 마우스 오른쪽 키. 레이어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키. 목록 나오죠? 이동 툴을 거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가지고 쓰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컨트롤 알트 마우스 오른쪽 키는 내가 찍은 곳의 레이어를 보여주는 요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기능 체크하십시오.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한 번씩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자, 요 이미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동 툴에 아까 보시면은 정렬하는 기능이 있죠? 요 정렬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 언더바 정렬.psd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이미지들이 8개가 있는데 정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 정렬하는 기능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일러에 가시면은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별도로 있는데 포토샵에는 이동 툴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 수업 중에 설명하는 거 외에는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정렬 기능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포토샵에는 가이드를 꺼놓고 위치를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얘네들이 정렬이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맞으면 돼요. 근데 일러는 정렬 기능이 꽤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러 같은 경우는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있고 포토샵은 이동 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4개, 밑에 4개 따로따로 정렬할 거고요. 걔네들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애들 보니까 요게 레이어 1번이 제일 위에 있는 애고요. 2번이 얘, 3번이 얘, 4번이 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5번이 왼쪽에 6, 7, 8 요렇게 들어있죠.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은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시면은 연결된 부분 선택이 되죠. 그리고 상단 옵션 보세요. 이동 기능이, 정렬하는 기능 있죠. 위에 맞출 거예요. 위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야죠. 야한테 맞추겠다는 소리예요. 자, 위에 가서 붙죠. 정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 4개 다 선택을 하셔서요. 자, 밑에 있는 애들 4개만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뭐 중간에 맞출게요. 그러면 중간에 위치가 맞게 들어가죠. 자, 더해봐도 되죠? 1번하고 5번을 선택합니다. 1번, 5번. 자, 1번하고 5번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따로따로 떨어진 거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시면 되죠. 자, 둘 다 선택한 상태에서요. 왼쪽 정렬로 맞춥니다. 다음에는 4번하고 8번을 선택합니다. 뒤에 있는 애들 2개 선택했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맞춥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요거 그냥 위에 맞췄고요. 요거 중간에 맞췄고요. 요 끝에 요 2개씩만 맞췄어요. 그러면 사이에 있는 얘네들은 지금 안 맞죠. 그리고 간격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있는 애들을 균등 정렬해라. 알아서.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도 여기와 여기에 있는 애들 끝이 똑같잖아요. 끝은 맞춰놨으니까 균등 정렬해라. 요렇게 할 거예요. 안에 있는 애들을.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을 하고요. 위에 보시면은 균등 정렬하는 애들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은 점점점이라고 있죠. 요거 눌러보면은 더 나와요. 일러스트레이터 가시면은 지금 보고 계신 요게 사실은 얼라인 패널로 존재합니다. 근데 포토샵은 그냥 여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첫 번째 거는 왼쪽, 중앙, 오른쪽, 위, 중간, 아래 정렬이죠. 상하 정렬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두 개죠. 두 개. 저게 균등 정렬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요거 4개를 선택을 했고요. 얘네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하니까 요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균등 정렬 처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뭘 선택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요거 해볼게요. 왼쪽에 가는 애. 자, 점점점 눌러서 왼쪽 정렬하니까 중간에 맞춰지죠. 보셨어요? 자, 밑에 있는 4개도 선택해서 동일한 형태로 맞추면은 똑같은 간격으로 위치가 맞춰집니다. 자, 균등 정렬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양쪽 끝을 맞춰주시고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안에서 정렬해라 라고. 자, 한번 해보세요. 맞춰보세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정렬할 때 이런 식으로 이동 툴 필요하면 쓰시는데 사실 포토샵에서는 정렬하는 기능이 그렇게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있다는 정도만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4번 와플 팩토리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동 툴 상태에서 자, 위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요렇게 단축키 설명드리려고 해요. 똑같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요렇게 놓고 하나만 따로 있으면 돼요.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랑 똑같을 필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붙어 있고 하나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자, 이동 툴 이용하면 이제 이미지 이동이 가능해요. 그죠?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움직이려면 이동 툴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알트 마우스 오른쪽 키를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요 사진들이 있는 만큼 선택 영역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뭘로 하지 싶어서 개체 선택 도구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선택이 잘 되나요? 뭔가 선택이 좀 이상하죠? 자, 마술봉 툴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선택 잘 되네요. 근데 어디만큼만 돼요?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만 되는 거 보이세요? 왜? 기본적으로 요런 작업은 한 개 레이어 단위로 움직입니다. 한 개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하나에 들어있는 만큼만 선택을 할 수 있는 요런 형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가 동시에 할 일도 사실은 없고요. 근데 자,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싶은 얘기냐 하면은 제가 선택하는 거는 화면에 있는 요 이미지만큼 선택 영역을 전부 다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잡느냐? 기본적으로 노가다 작업이 일단 베이스가 깔려야 되죠. 예를 들자면 전부 다 각이 있으니까 다각형 올가미 툴로 찍고 찍어서 하면 되는데 이거 깔끔하게 작업하려면 완전 노가다죠. 자,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찍어가면서 모양 잡아서 자, 시작점에 가면은 선택 영역 잡아주죠. 이런 형태를 하고 싶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모양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단축키를 얘기하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자, 컨트롤 키 딱 누르시고 레이어 8번에 썸네일 위로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러면 흰색 손가락 나오면서 점선이 붙어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레이어에 들어있는 만큼을 선택 영역 잡아줘요. 잡아주죠. 그죠? 안에 들어있는 게 하트든 동그라미든 뭐 물결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잡아줘요. 선택 영역을.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7번 눌러보세요. 레이어 7번에 들어있는 것도 잡아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8번이 없어지고 7번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은 내 레이어에 들어있는 만큼만 선택 영역을 잡는 기능입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 전부 다 추가하고 싶은 거죠. 선택 영역 추가할 때 쓰는 단축키 뭐라고 했죠? Shift 키. 그러면 컨트롤 키는 일단 누르고 있어야 되고 Shift 키만 추가하면은 저 점선 네모 안에 플러스 붙는 거 보이세요?
자,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요렇게. 자, 정리 살짝 한번 해드릴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을 클릭하면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만큼 선택 영역을 잡아준다라는 거. 됐죠? 근데 두 개 레이어에 들어있는 만큼 내가 선택 영역을 잡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Shift 키를 추가하라는 소리예요. Shift 키는 어찌됐든 간에 영역 추가인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요.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만큼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 추가가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빼기 기능도 있어야 되죠. 추가는 뭐라고 했죠? Shift 키. 뺄 때는 Alt 키. 두루두루 계속 쓰이죠. 보이시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을 한 개만 잡을 때 쓰는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면은 추가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제가 하나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클릭을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 딱 빼주죠. 자, 추가되거나 빼거나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자, 레이어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을 때 요런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은 선택 영역 잡기가 되게 편해요. 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요런 컨트롤 키, 컨트롤 시프트 키, 컨트롤 알트 키를 활용하시면은 작업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전부 다. 자, 선택 영역 잡은 거를 살짝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 영역 잡는 게 포인트인데, 자, 레이어 8번 선택하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라는 소리죠. 하단에 보시면은 네모 안에 플러스 아이콘 있죠. 자, 눌러보세요. 그러면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비어있는 레이어가 추가가 됐죠. 자, 에디트, 상단에 에디트 두 번째 메뉴, 그 다음에 중간에 가시면 스트로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상단에 에디트 메뉴에 스트로크 메뉴 있습니다. 자, 에디트의 스트로크 메뉴. 자, 스트로크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지금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자, 내가 선택한 레이어 9번에다가 선택한 영역만큼 테두리를 주는 기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되시죠? 자, 스트로크. 자, 1픽셀 돼 있죠? 제가 지금 표나라고 10픽셀 넣을게요, 그냥. 그리고 컬러라고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컬러. 자, 요거 클릭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창이 떠요. 검은색으로 돼 있는 박스 보이시죠? 자, 요거 클릭을 딱 하시면은 요렇게 창이 떠요. 그러면 요 세로로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애 있죠? 자, 여기서 원하는 부분 저는 핑크색.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존의 커런트에서 뉴로 색깔이 바뀐다라고 설정이 들어가죠. 자, 자세한 창을 쓰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색깔만 선택하세요. 자, 색이 흐르는 중간에 그냥 클릭하시고 왼쪽에서 원하는 색깔을 한 번 더 찍어 주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색깔이 바뀌죠. 자, 지정했어요. 선의 굵기는 10으로 줄 거고요. 색깔은 분홍색을 줄 거란 소리예요. 그리고 로케이션.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안에 테두리를 줄 건지 중간에 줄 건지 바깥에 줄 건지를 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인사이드.
자, 그 밑에 보면은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노멀 있고요. 오퍼시티라고 해서 100%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노멀이라는 부분하고 100%라는 부분이 우리 어디서 봤어요? 레이어에서 봤죠. 레이어. 오른쪽 레이어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블렌딩은 없지만 노멀이라는 부분 있죠. 요 노멀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쌤. 오퍼시티 100 있죠. 요거 어디 있어요? 여기 투명도 지정하는 거 있다고 했죠. 요거 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요거 두 개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안에 또 있어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 하면은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이 존재하면은 계속 나와요.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뜨는 창에도 나올 거고 상단 옵션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설정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정하지 마세요. 노멀의 100%가 기본 값입니다. 왜? 저거를 이런 뜨는 창이나 옵션에서 지정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을 못 해요. 근데 이 동일한 값이 레이어에 있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레이어에서 넣게 되면은 원하는 값을 언제든지 손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창에 블렌딩 모드에서 노멀 또는 100% 이렇게 들어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건드리지 말고 인사이드에서 오케이 하면은 선택 영역 들어가죠. 선택 영역 해지는 컨트롤 D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지금 우리가 쓴 거는 테두리를 주는 방식입니다. 스트로크. 그죠? 자, 스트로크를 쓰실 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보시고 면이죠. 면에 스트로크를 줄 때는 인사이드로 줍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두리예요. 반듯하게.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아웃사이드를 준다. 센터는 기준이 없어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두 개만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웃사이드로 준다. 그러면 2픽셀부터 끝이 꺾여 나가요.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1호 굵게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끝이 꺾이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두리는 안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그 반듯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에다가 테두리를 줄 때는 인사이드로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글자에다가 테두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글자에다가 테두리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글자에 스트로크를 주는데 만약에 인사이드로 준다. 그러면 원래 내 글자 다 잡아먹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글자에는 우리가 흔히 테두리를 준다라고 하면은 아웃사이드로 줍니다. 되시나요? 두 개 기준만 잡으시라는 소리예요. 면에 테두리를 줄 때는 인사이드로 주고요. 글자에 테두리를 줄 때는 아웃사이드 바깥에 주셔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태가 나와요. 되죠? 자, 스트로크 관련해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용한 김에 같이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